안녕하세요. 콩알탄입니다. 별이 되어라 2. 오늘은 별대2 시즌2가 열렸죠. 그래서 뉴비 분들에게 소소하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팁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시즌2 이전에 시즌1에도 이미 공유를 했지만 시즌2에서 조금 바뀐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시즌2 버전으로 설명드리고자 할게요. 일단 이제 별대2의 메인은 뽑기죠. 뽑기. 뽑기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기본적으로 영웅 뽑기랑 무기 뽑기가 있고요. 영웅 뽑기 같은 경우는 자, 설명을 보시면 나올 확률이 0.6%예요. 그리고 천장이 90회입니다. 천장을 쳤을 때 50% 확률로 나와요. 결국 50% 확률로는 픽돌이 나온다는 거예요. 딴 놈이 나오고, 그리고 다음 확률업 때 100% 확률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장을 반천장이라고 하고요. 50%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를 천장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의 진입장벽이죠.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웅 소환 확률을 보시면 70회까지는 0.6% 확률이에요. 상당히 낮죠? 하지만 71회부터 올라갑니다. 5.6% 올라가다가 대충 한 75%에 25%. 그러니까 보통 80회 정도에 나와요. 50% 확률이기 때문에 80회를 넘어서 나왔다? 아, 나는 똥손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도 80회 자주 넘어요. 그래서 확률이 70회 이전에 나왔다. 그러면 금손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80회에 하나 나오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는 75% 확률입니다. 그래도 양호하죠. 그리고 확률이 0.62 영웅인데 얘는 0.8이에요. 조금 더 높죠? 0.2% 높고 천장이 영웅은 90인데 얘는 80으로 좀 낮춰졌어요. 반천장, 천장 시스템은 그대로 있고요. 75% 확률로 나오고 25%가 픽돌이라 그나마 양반이긴 해. 그리고 등급 소환 확률을 보면 영웅은 70회까지였죠. 얘는 65회까지 0.8%입니다. 그래서 66회부터 확률이 좀 크게 오르죠. 그래서 대략 50%가 언제냐. 72포까지 못 뽑았다. 동선입니다. 65회 안에 나왔다. 금손이에요. 자기네 손가락을 탓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픽돌은 개선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기 공카도 그랬듯이 명조처럼 무기는 100%좀 바꾸고 영웅은 75%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한 140%로 해서 픽돌 없이 천장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픽돌이 너무 진입장벽이 되어버려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상점 쪽에 보시면 벼락기 교환이 있죠. 여기서는 뽑기하면 계속 여기 벼락이 여기 쌓이는데 이걸로는 매달 인연의 결정, 운명의 결정 그리고 석양의 물약을 꼭 사셔야 되는데 월 리셋이에요. 석양의 물약 같은 경우는 스킬업이라서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기타 재료도 필요한데 골드가 진짜 모자라다. 그럴 때는 은행처럼 골드를 이렇게 사서 쓰시면 됩니다. 베르 10년 같은 경우는 거의 뽑기권으로 쓰는 게 정배긴 한데 이 망각 솔직히 비싸거든요. 하지만 뭐 잿빛의 소 여기는 소린이가 쓰기 괜찮고 꼭 필요하다 싶으면 뭐 아페카티나 구원 이런 친구 써서 7재련까지는 뽑기 하다 보면 올라갈 수 있죠. 전설 무기 구하기가 좀 힘들다 싶을 때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나머지는 좀 옵션이 너무 구려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륜 엘시드 그리고 용광로 무구가 창세 무구가 있는데 뭐 광륜 엘시드 조심해야 될 점은 이거예요. 처음에 모르고 그냥 뽑기만 계속 누르시는 분이 있는데 옆에 얼굴을 눌러야 돼요. 지금 베스티가 디폴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누르면 여기 누르는 친구들 걸 뽑아요. 위에 바뀌죠. 특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전용이에요. 전용. 그래서 이게 나올 확률은 0.2%입니다. 예, 확인해 보시면 0.2%죠. 그래서 천장을 채웠을 때 확정적으로 줍니다. 픽툴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광륜도 마찬가지. 무조건 내가 뽑아야 될 애 선택하고 뽑으셔야 됩니다. 이거 실수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있더라고. 광륜도 역시 0.2%입니다. 그 창세의 용광로 같은 경우는 그냥 무지성으로 뽑으시면 돼. 쌓였을 때 뽑으면 되고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확률은 0.18%로 다 있긴 한데 생각보다는 잘 나와요. 그리고 여기 불씨 3개 모였을 때 피버 타임이 돼서 생각보다 잘 줍니다. 물론 본인의 운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는 고유 옵션들이 전용 무기는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까 창세 무기에서 뽑고 나면 무구란 걸 얻는데 이 녀석이 지금 저는 6재련이잖아요. 2재련, 4재련, 6재련의 각성 효과를 일씩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6재련 풀이라서 플러스 3이 되었죠. 그래서 8초 동안 75%예요. 원래 6재련이면 50%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곱을 뽑고 싶다. 그럼 보통 이제 7재련에 3재련에서 10재련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급도 6재련을 하면 플러스 1이 있어요. 이것도 참조하셔서 재련을 할 때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장세희 무구 같은 경우는 전설이 나왔다고 골고루 하나씩 끼워주면 안 돼요. 그냥 한 지금 6재련 풀로 될 때까지 몰고 필요할 때 돌려 쓰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대충 나머지는 영웅급 채워주다가 바꾸시면 돼요. 특정 상황에 땅 딜러가 가야 된다 하면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구를 좀 가리고 싶을 때는 여기 좀 숨겨놨는데 강화를 누르세요. 그리고 장세의 무구 보기가 있죠. 여기서 숨기고 보기 하면 가릴 수 있습니다. 여기 찾기가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웅 모자는 여기 상세에 와서 두구를 보이고 상기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고유 옵션이 있어요. 영웅마다 상세에 보시면 마부 비용 50% 감소. 그리고 베스티 같은 경우는 보성 합성 비용 감소.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마부 제작 시 소모 20% 반환. 이게 특수 능력치들이 영웅마다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신발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제가 좀 아낄 수 있어서 재료를 합성할 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무기 합성할 때는 이런 친구들이 합성 재료를 반환을 해줘요. 그리고 이게 좀 오토로 바꾸면 좋은데 여기로 왔을 때는 없잖아요. 플러스가. 눌러보면 딴 친구야. 아린이가 25%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합성할 때 눌러서 해당되는 영웅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발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 뭐 마부나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영웅이 있어요. 유물도. 그리고 이제 프리셋 기능이 있는데 보통 같은 직업류, 특히 서포터는 서포터, 그리고 딜러는 딜러, 원딜러, 뭐 근딜러, 그 다음에 지속 딜러 등 유물이 공유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디스크 모양을 누르면 이게 장비 프리셋이에요. 현재 착용하고 있는 슬롯을 바로 이렇게 저장하기 해서 동일한 게 있어서 그런데 저장을 하고 이름을 바꾸고 또 착용을 할 때는 여기서 장비에 적용하기 하면 돼요. 보통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여기 4번 유물 있죠. 4번 유물만 바꾸시면 돼요. 물속성이면 물, 독속성이면 독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악세까지 같이 프리셋에 저장되기 때문에 악세까지 바꿔주고 다시 장비 프리셋을 눌러서 저장을 해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셋은 상당히 편해요. 계속 요구를 했는데 시즌 마지막에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보시면 장비 상점 이 친구가 있는데 군디를 보시면 무구를 살펴본다 들어가면 여기 재화를 좀 팔고는 있어요. 돌파할 때 한 개지만 또 조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초반 장비 중에 또 괜찮은 무기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 걸고 모루를 사용한다 하시면 여기 영웅 등급 무기가 나오는데 범용성이 좋은 무기가 나와요. 이 친구들은 6재련까지 돌파하면 어느 정도 명암 전무 정도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쓸만합니다. 뽑기로 나오는 애들은 특화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고 그 직업밖에 못 쓰니까 이 친구를 해서 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뽑기는 6재련 하려면 계속 뽑아야 되잖아요. 이 친구는 열심히 노가다 하면 저도 이렇게 많죠? 6재련 금방 갑니다. 6재에서 효과를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임무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하면 소탕도 가능한데 엘리타의 부탁이 있어요. 엘리타의 부탁 같은 경우는 난입하는 변종 사도 처치 재료 수급이거든요. 사도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0% 확률로 보석, 마부, 보석 도안이 나옵니다. 전설값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는 소탕하지 마시고 무조건 입장을 해서 사도를 잡고 보석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타는 무조건 한 판 뛰세요. 한 판 뛰고 나면 두 판 못 뜁니다. 100% 확률로 보석 수급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일괄분해 기능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일반 분해를 일괄 등록 누르고 3성 그리고 뭐 4성 이렇게 일괄 처리해서 분해를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아이템 반환하면 재료가 들어옵니다. 예전엔 골드였는데 오히려 골드였던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눌러보시면 여기 자동 분해가 있죠. 자동 분해 눌러서 반지 야 3성 이상은 다 분해야 4성 보통 다 분해죠.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 광룡 같은 경우 4성도 쓰니까 3성으로 해두시고 세팅을 저장을 하시면 아이템이 들어오자마자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위 모양 들어오시면 요리 재료들이 있거든요. 요리 재료 같은 경우 일괄 분해를 들어와서 이 친구들을 재료 요리 만들 건 좀 만들고 최대로 올리시고 그리고 특히 이 녀석들 소형 톱니, 칼베라의 작은 송곳니 이거 한 200개 정도 남기고 다 갈면 돼요. 그리고 파란색 보석 안 씁니다. 파란색 보석들은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있어봐야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템 반환을 누르면 골드가 32만 6천 나름 달달하게 골드 부족할 때 나름 골드 수급처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요리 재료 갈았어요. 자, 그리고 유물 합성이 있는데 유물 합성은 두 번째 대화를 걸면 되고요. 원하는 부위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합성 시 일반 합성을 했을 때 대략 한 10% 확률로 신화가 나오는 것 같고요. 고정호흡을 만들 때는 요 3번 있죠. 3번 유물에 공격 옵션을 주면 한 개를 만들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 공격 옵션인데도 불구하고 공격 옵션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제작으로밖에 안 나와요. 자, 유물을 보시면 3번이죠. 제가 제작을 했어요. 그 상위 메인 옵션이 45% 공격인데 밑에 공격 퍼센트가 또 붙었죠. 이게 드랍으로 나오는 유물에는 3번에서 절대 공격력 퍼센트가 붙지 않습니다. 이것은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노티가 없기 때문에 제작으로만 공공 옵션을 뽑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왜 재수 없이 악몽을 열심히 도는데 공공 한 번도 못 먹을까? 정상입니다. 제작으로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튜닉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명력에 GP 하나 그리고 생명력에 쿨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졸업이거든요.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특정 상황에 따라 사용하시면 돼요. PVP 같은 경우는 이제 쿨을 빨리 돌려야 유리하죠. 그럴 때는 쿨감 그리고 레이드 같은 경우는 요즘 마수 같은 경우 치명타 피해 중요하죠. 방무랑 그럴 때는 저는 GP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튜닉 전투 능력치 있죠. 이게 본인 있잖아요. 체계 주인의 능력치입니다. 이게 우리 영웅들의 스탯을 올려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레나 뛰다 보면 3마리 다 영웅 죽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와요? 이 친구가 나오죠. 체계 주인. 이 녀석의 피통입니다. 요게 영웅급은 조금 더 커요. 레어급을 보시면 16,000이죠. 피통이. 근데 영웅은 2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하게 싸울 수 있지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 돼 있는 게 이렇게 모험의 안내서로 들어오면 내가 부족한 걸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모험에서 이제 경험치 모자라면 배다 기사 강화, 무기 돌파 재료 부족하다 무기 강화, 장신구 여기 골드는 이제 잘 안 가죠. 골드는 좀 아깝고, 그리고 마수 둥지 가서 재화 돌파 영웅 돌파 재료, 그리고 유물, 그리고 무기 스킬 강화, 봉인해서 장신구 돌파, 튜닉 돌파, 그리고 나머지는 숙제 이렇게 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가구의 발자취는 그냥 주간캐 이런 거 확인 용도고, 그리고 팁을 좀 드리자면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만들죠. 영웅의 신발을 만들어가지고 이 녀석을 손해를 안 보고 싶잖아. 그럼 여기를 던지는 거예요. 배다의 기사 강화 이런 데를 던져버리면 여기서는 최대한 높은 데 도셔야 됩니다. 차이가 좀 나요. 여기 5건인데 여기 밑으로 오면 4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최대한 제일 높은 데다가 던져서 돌고 영웅 신발을 던지면 세 판에 한 판으로 사도가 걸려요. 소탕을 하더라도. 그러면 보석 재료랑 보석 도안, 마부 등등이 나오기 때문에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는 최적의 영웅 신발 투입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이 있는데요. 설정에서는 기타 들어가시고 여기 옵션 뭐 다 할 수 있지만 여기도 자동 분해 설정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강공 설정입니다. 캐릭터별 강공 설정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자동일 때 부대 전투도 마찬가지. 이 친구들이 트롤 짓을 많이 해, 강공 친다고. 그래서 여기 웬만하면 꺼두세요. 여기서 진짜 캐야 되겠다 싶은 친구는 뭐 아린이랑 엘리아르 정도입니다. 이거 안 그러면 이 친구 강공 친다고 하다가 목한테 뚝 까맞으면 진짜 멘탈 나가. 그래서 여기 와서 체크되어 있는 거 좀 푸세요. 웬만하면 그냥 강공 안 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살펴봐야 될 게 도감인데요. 여기서 장비 도감 누르시고 무기, 장신구, 광륜, 엘시드 이 친구들 재련됐을 때 옵션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옵션을 확인하시고 눌러서 재련을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6재련 때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제 강화했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체크해 보시고, 장신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필터를 해 보시면 기존 고대 반지는 옵션을 보시면 치약만 볼게요. 3%에서 3.6%죠. 하급이 나오면 3%고 3.6%예요. 근데 여기 상급으로 D&D 반지를 먹었다. 그러면 옵션을 보시면 치약이 3.6에서 4.8이죠. 이전 전설 등급이 3%에서 3.6, 얘는 3.6에서 4.0. 그러니까 상급이 여기 하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신화로 올라가면 4.2에서 5.4%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먹었을 때 하급이냐 상급이냐를 확인하시고 상급이면 강화를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컨텐츠별로 방어도 시스템이 있어요. 방부를 맞춰야 되는데 이번에 마수전승 같은 경우 변태같이 방어도 100%를 맞춰야 되죠. 그리고 황금도시 같은 경우 60%, 디에리 회화 같은 경우 80%,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황금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진추를 데리고 3회를 입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추 중에 센 친구 데리고 4단계 3번은 깰 수가 있다. 진추 데려가는 경우는 뭐 이렇게 악몽을 가셔가지고 여기 손모양 있죠? 손모양을 눌러주시고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센 캐릭 데려가고 싶어 하면 센 캐릭 뭐 대형 도끼에서 필터 적용을 해요. 그리고 충동님, 웅이님 나왔으면 누가 세지 모르잖아. 그럼 상세를 눌러. 상세를 눌러서 상세 옵션을 받아야 되는데 장비도 봐요. 와, 뭐야, 7재련이네? 유물, 잘했구만. 인연, 야, 풀돌파구만. 스킬, 다 찍었네요. 좋네요. LCD도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본 다음에, 이 둘 중에 누가 센지 본 다음에, 당연히 웅이님이 세겠죠. 그럼 택편성, 이렇게 해서 데려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실물 같은 경우는, 저기 보이죠, 여기? 미니맵에, 여기 흰색 상자가 있는 게 유실물인데, 하루에 3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예전에는 일일이 발품을 팔았어야 되는데, 조금 편의성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바로 소리가 나고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 보상도 상당히 상향이 됐기 때문에 빼먹지 말고 챙겨주세요. 이제 뭐 DLE 공략이나 뭐 배터리 세팅 좀 더 뭐 많은 팁들이 있지만 공카에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다음 제 방송에서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대충 뭐 이 정도만 알아도 시즌2를 즐기는데 지장이 없고 신발 같은데 손해를 안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즌2 즐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이상 콩알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